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핵심 관계자이면서 별장 소유주인 윤중천 씨가 지금까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뤄보는 세 사건 전부 부인하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부인입니다. 알고 봤더니 서로 영상을 찍어주던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별장 영상 나는 찍지 않았다. 친부는 인정하면서도요. 그리고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은 또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로 부실 수사는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지금 치고받고 하는데 당초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 서로 잘한 것 없어 보이는데 이럴 때 서로 내 탓이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면 그나마 여기라도 덜 먹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적 대응에 인정하십니까? 들어가야지 백 기자들.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김학의 전 차관 아직도 김학의 전 차관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몇 번 만나셨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 한 말씀 하고 해주시죠. 성적 대응이 인정하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 몇 번 만나셨습니까? 이게 이 성폭행 사건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건수가 많다고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해자 여성들이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복도 두렵고 그다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 감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끔찍한 공직자의 성폭력까지도 이게 뚜껑이 덮어지게 되어버리고 이 고위공직자의 특히 이런 이 아주 악랄한 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것은 정말 엄단을 해야 돼요. 정우압 의원 진짜 민망해요. 이 너무나 사회를 흔드는 큰 사건이라 안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다루긴 다루는데 이런 그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어쩌다가 우리 조국이 이렇게 돼 있는가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법이 있는 곳인지 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 경찰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건지냐. 당시에도 이 김학의 씨 문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었죠. 여러 가지인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은 계속 번번이 기각됐고 이제 와서는 이제 검찰, 경찰이 서로 이제 내탓 공방을 벌입니다. 예. 그 자체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또 입증해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지금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일단은 근데 검찰, 경찰은 지금 자기들의 어떤 서로 살아보자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반성해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 그리고 수사를 통한 어떤 그 책임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로 좀 전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국민들로부터의 불신을 벗어나기 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입증을 해주는 그런 자세 그것은 과거의 반성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기랑 교수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그렇게 떠넘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참 목불인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셀프 수사에 저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낼 걸로 보여집니다. 왜? 권력기관의 비호라고 하는 비호, 권력기관의 비호라고 하는 그 본질은 여전하거든요. 예. 자, 이게 뭐 저는 그래서 이 김학의 사건만 하더라도요. 자, 장자연 사건, 그다음에 오늘의 버닝썬 사건, 이 전체적으로 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 맥에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권력기관의 비호라는 거거든요. 그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별장 성접대 사건, 이거 굉장히 김학의 피의자 지금 의혹을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를 수동적인 어떤
접대를 받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폭력 특수강간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로 반드시 좀 교정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앞서 우리 정은갑 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정말 공수처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하나의 단면들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최수영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그 윤중천 씨의 이제 진술을 번복을 보면서 예. 일장춘몽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왜 이 건설을 하는 사업자가 왜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아니었지만 검찰의 고위 간부들과 뭐 지금 여러 지금 리스트에 등장하는 뭐 권력기관과 또 유명 인사들을 왜 이렇게 자기 별장으로 불러서 그렇게 했을까? 예. 이유는 하나였죠.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죠. 말하자면 이용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해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본인이 털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꿈꾸었고 자기가 시도하려고 했던 일들은 뭐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게 끝나가는 시점에서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정말 그 경제학에 나오는 유명한 경구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한 만큼 그래요. 땀 흘린 만큼 사는 사회 이게 올바른 사회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질 때 그 대가가 온전히 본인 것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그 일확천금이나 어떤 그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부의 획득을 꿈꾸었던 사람의 말로가 저는 이렇게 추악하고도 참 뭐 아까 말씀하신 목불인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 우리가 혀를 찹니다만 혀만 차서는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사회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내딛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요즘 뉴스를 보면서 하게 되고요. 정치권 보면서도 저는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발 내딛는 게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윤중천 씨의 얘기에 좀 주목을 해서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고려 3대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한테 술상 앞에 놓고 했다고 하는 게 지은 씨가 하여가잖아요.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 뭐 누려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건데 윤중천 씨는 2013년에 수사받을 때요 하여가를 부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 얽힌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동영상 같이 나도 찍어주고 다 찍어줬어요. 우리 다 같이 놀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성폭력 여부는 이제 빼고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같이 우리 그렇게 놀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은 이미 하여가는 철이 지나버렸어요. 자기와 드롱칙처럼 얽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방패막이가 없는 신세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난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밖에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비호 세력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게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